안녕하십니까. 인생이모작의 김용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누가 하든지 도대체 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역시 좌파 우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의 전쟁터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과 싸움판을 벌이고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촛불 든 사람들을 폄하하고 이러한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 이기주의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맹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화문만 아니라 서울 시내, 지방 도시, 도로 한복판까지 점령하고요. 경찰의 통제도 무시하고 이제 무정부 상태로 완전히 큰 소리가 이기는 힘이 있는 사람만의 시대가 되는 것 같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쿠스라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게, 자네는 정의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의, justice. 그러니까 트라시마쿠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의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Power is justic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는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것이 정의로 인정되던 시대입니다. 힘이 없으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생각했던 트라시마쿠스는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칼을 들고 설치는 것도 정의냐? 강도가 칼을 들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것이 과연 정의란 말이냐?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는데 그때 트라시마쿠스가 그거는 틀린 생각인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접죠. 이게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입니다. 변정술이라고도 하고요. 변론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에 같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산이나 제주도 강정마을 그리고 밀양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은 이거 분쟁과 싸움의 아이콘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박정희, 이승만, 안기부 또 뭡니까 천안함 이런 고유명사를 이야기하면 야 너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묻는 좌파냐 우파나 이걸 따지는 그런 저울이 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그건 색깔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또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을 선택할래 파란색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조시대의 노론, 소론의 갑론, 을박의 당파 싸움 그래서 귀양을 보내라 처단해라 삼족을 멸해라 하는 이런 상소문만 올리고 서로가 싸우고 그렇게 살육전을 벌이다가 그 이조가 망했던 거 아닙니까? 결국 임시정부 때도 그랬어요. 김구와 이승만의 불신과 대립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유교가 터진 거 아닙니까? 지금 3050 클럽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GNP 3만 불, 인구 5천만 명 국가가 들어가는 곳이 3050 클럽인데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G7이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통합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일단 남한 전체가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만 봐도요. 이게 지금 백제와 신라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니 전라도니 이거 왜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 통합이 안 되고요. 여당은 여전히 여당으로, 야당은 여전히 야당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잘하는 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가 못하는 것은 논쟁이 아닌 대화의 기술로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절충점이 있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절충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통합을 해야 국민 화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 화합이 돼야 인류 선진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사상노름으로 허송세월 중에 있습니다. 너는 빨갱이다. 너는 주사파다. 너는 민주주의 골수분자다. 뭐 이런 너는 자본주의자다.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사상 논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은 더 깊어지죠. 불신이 깊어지니 작은 거 하나도 의심되고요. 큰 문제로 보여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칼자루를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적대적인 존재가 되고 서로 대립적인 갈등 구조로 자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비록 자기는 독약을 먹고 죽을 일을 하지 않았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 법을 자신은 따랐습니다. 그게 대서성 소크라테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판결을 내면 그 판결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신하는 일들이 애국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용감한 일로 비춰지기도 하고 영웅같이 보여지기도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물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법원에서 또 재심을 요청해야 되고 상고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기심과 공명심에 의한 논쟁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논쟁만 있는 나라.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라고 떠들기만 하는 나라. 저는 며칠 전에 조국 교수 청문회를 보면서 참 실망이 컸습니다.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다들 논쟁만 했지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소통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통의 대화는 이거 정말 중요한 덕목인데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적인 비리 문제는 짚어봐야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조국이란 사람의 애국관이 어떠냐, 세계관이 어떠냐, 정치관이 어떠냐, 그 사람이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책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국회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니까 국민들도 지금 더 소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반목하는 그런 자세가 더 곤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번 추석 명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거 가지고 온 국민들이 또 싸움판 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송편 빚고 덕담을 나눠야 될 이 추석 명절 기간이 명절이 아닌 발걸명, 명절이 아닌 어두울 암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틈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저 북한까지 우리 한반도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결국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김용준 교수는 어느 쪽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잘하는 쪽입니다. 논쟁은 싸움이란 거 이거 꼭 기억합시다. 논쟁은 시비를 거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은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가는 대화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건건 건수를 찾고 그것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고집부리는 발목을 잡는 논쟁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러한 것을 대화라고 착각하고 박수를 칩니다. 물론 사회가 건강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논쟁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일수록 논쟁을 보장합니다. 논쟁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회에서 청와대나 대통령 그리고 정부 장차관들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비판을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국회의원이다. 건강하지 못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논쟁은 건강한 사회냐 건강하지 않은 사회냐 이걸 따지는 잣대죠. 그러니까 논쟁은 시비거리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답변 과정을 말합니다. 논쟁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죠.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논쟁이 단지 논쟁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한 대화입니다. 논쟁이 소통이 되는 대화로 발전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인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지금부터 2500년, 600년 전이죠. 그때의 정치할 사람들, 귀족들, 통치자, 학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될 실용학문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수사학이고 변정술이었습니다. 수사학, 말하는 기술이에요. 변정술, 논리적으로 전기해 나가는 기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논쟁하지 말자. 아닙니다. 논쟁하자는 겁니다. 논쟁을 하되 대화로 성화시키자. 오늘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들의 가장 큰 원인은 적 앞에서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3050 클럽에 들어간 이후에 정말 글로벌 세계를 끌고 나가는 선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논쟁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대화의 기술을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배우고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인생 이모작 인문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